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엄한 편이셨습니다. 특히 장남인 저에게 유독 엄하셨는데 아마도 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반항심이 강했던 저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중학생 때는 매를 맞다가 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덕을 본 건 동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대하느라 모든 힘을 빼셨는지 동생들에게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잘 대해주셨죠. 그런데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다혈질인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자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앓으셨죠.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도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평소에 저는 남동생과 아들 된 도리를 다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를 조금 보내주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건 장남인 저의 몫이라고 해도 병원비를 저 혼자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내다가 빚까지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상황을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는 동생들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병원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분은 3남매 중에 장남이고 부모님께 들어간 병원비를 동생들에게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자주 벌어지죠. 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금전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님 보양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도 형제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다른 남매에게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친족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양 의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는 친족 관계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부양은 제1차 부양 의무와 제2차 부양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제1차 부양 의무와 제2차 부양 의무,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를까요? 제1차 부양 의무는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로 한 조각의 빵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민법은 제826조 제1항에서 제1차 부양 의무인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도 제1차 부양 의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간의 부양 의무,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제 1차 부양 의무고요. 네, 이에 반해 제2차 부양 의무는 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인정되고 민법 제974조 이하에서 정한 부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1차 부양 의무와 제2차 부양 의무는 의무 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 의무자는 제1차 부양 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이제 2차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1차 부양 의무자는 배우자인 어머니고 자녀인 사연자분과 남동생, 여동생은 제2차 부양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제1차 부양 의무자와 제2차 부양 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 의무자에 우선해서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나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버지의 제2차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 즉 사연자분과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에게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양에 관해서 당사자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78조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합의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부양의 정도는 결국 부양료를 어느 만큼 정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부양료는 부양 권리자와 부양 의무자의 관계,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부양의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양의 방법으로는 금전 부양, 현물 부양, 그리고 실제로 같이 살면서 돌봐주는 동거 부양이 있는데 주로 금전 부양이 재판상 문제가 됩니다. 네, 결국 돈이 가장 문제인 거네요. 네. 그러면 남동생과 사연자분이 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시자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거를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한 합의로 보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약속은 남동생과 사연자분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양 당사자인 어머니나 여동생이 배제되었다고 본다면 당사자 간 합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연자분과 남동생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구두로 여러 번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동생이 사실상 병원비 부담을 거부해서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사연자분께서 법적으로 약속 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에는 약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속 당시에 어머니 대신에 어떻게 아버지를 부양할지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문서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남동생이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지금 병원비를 이미 부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병원비는 과거의 부양료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해서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중 부양 의무를 이행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자분께서는 아버지의 부양 의무를 사실상 나홀로 이행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양 의무자인 남동생이나 여동생에 대해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즉 병원비 중에 동생들이 분담함이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동생과 남동생이 부담하게 될 병원비 금액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대법원은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때 법원이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양 권리자의 연령, 부양 의무자의 재산 상황, 부양 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 의무자와 부양 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부양료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에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양 의무는 민법상 1차 부양 의무와 2차 부양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부양 의무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필수적인 의무인 거고요. 2차 부양 의무는 당사자가 여력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후순위의 부양 의무입니다.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2차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연에서 말씀하신 남동생과 사연자분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는 약속은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좀 이행을 강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아버지 부양 의무를 이행하셨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이미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